오늘 오정은 선생님 수업을 나눔 전에 저희 연구회에서 이제 여름방학 직무연수, 첫 번째 직무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세부 계획안이 나와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홍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좀 잘 들어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부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화면 공유 조금 먼저 할게요. 네. 잠깐만요.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희 AI 융합 교육 연구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직무연수인데요. 선생님들 이미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원해 주시고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필요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수 운영 방법과 이제 그 연수 기간 요거는 내용을 이제 이미 아실 텐데요. 연수 장소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고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하는데 혼합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1일 첫날은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랑 집합연수로 하고요. 2일, 3일은 이제 원격 연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수 이수 시간은 15시간이고요. 1학점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 방침인데요. 일단 인공지능 활용 툴을 자세하게 좀 상세하게 우리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서 초보 선생님들도 누구나 쉽게 오셔서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직접 활용하는 그 프로젝트 수업으로 연계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계된 것을 팀별로 멘토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전체적인 융합 주제를 가지고 수업 설계를 하고 수업 설계를 직접 해보시고 또 나의 그 교과와 연결된 그 과정을 설계하는 데에도 이제 그 선생님들 팀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과정에 그 연수는 없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연수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에 오셔서 공부 많이 하셨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어디서 도움을 받으실지 모르시는 우리 옆에 동료 선생님들께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좀 더 따뜻하게 이런 연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첫날은 집합 연수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대면하면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경험할 때 그냥 스킵이 돼서 잘 모르고 지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면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수준별 강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에듀테크나 이런 그 AI 툴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대면 수업을 하면서 또 친목도 다지고 이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점심 중식이 제공이 되고 또 그 과제를 실습하는 그 AI 그 툴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실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 이제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이튿날과 마지막 날에는 팀 활동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각 소모임 그룹 안에 그 멘토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못하시거나 많이 주춤거리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같이 이 과정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가는 거라 동료 선생님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이 홍보용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우리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또 그 신청 링크와 또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 저희가 처음 개설을 하는 직무연수라 연수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연수비를 지원을 좀 학교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 정해서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홍보 그 파일은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모이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수업에 좀 바로 적용해 보시고 싶으시잖아요. 겁내지 않는 그런 연수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영수증 연구에서 이수하신 선생님들에게는 이수증과 함께 영수증까지 같이 줘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네, 미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네, 거라서 가능합니다. 네. 주변에 그 초보 선생님들도 괜찮고 또 실력 있는 선생님들도 같이 오셔서 하시는 거니까 융합해서 하시는 거니까 홍보해서 저희 연구회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하면 으쌰으쌰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구회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주변에 초보 선생님들이라던가 관심 있는 선생님들한테 좀 홍보해서 좀 첫 우리 직무 연수가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풍요롭게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계시고 간식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프로그램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오정은 선생님의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은 선생님, 이제 장학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오정은 아닙니다. 장학사님. 부끄럽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제 작년에 이제 이미지 인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학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이제 소리 음성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때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찬찬히 잘 진행이 돼서 그것 중에서 한 중간 부분 정도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의 AI의 원리하고 활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원리하고 음성 데이터의 특성을 갖다가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제가 과학과다 보니까 약간의 과학적인 내용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공지능 모델 생성 플랫폼 중에서 사실은 소리 프로젝트도 티처블 머신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제가 앱인벤터하고의 연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작품을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PAC라고 해서 앱인벤터 MIT에서 만든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그걸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자신이 생성한 인공지능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음에 업로드 한 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창작의 기쁨까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에서 할 때는 2시간 블록 타임으로 했을 때 꼬박 걸리는 활동이고요. 학생들하고 했을 때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금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면 다 이제 내용을 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리를 듣는 과정 중에서 이제 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먼저 이제 파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듣는 과정, 사람이 소리를 듣는 과정과 그다음에 기계가 소리를 듣는 과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이제 대기 중에서 미세한 기압이 파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소리 공기압의 변화가 파형으로 되고 이것들이 이제 소리 데이터로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귀로 들어가면 고막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받아들여야 이제 기계에서 컴퓨터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점들을 보시면 이 점마다 숫자로 바꿔서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간격을 X축의 시간에 따른 간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잘게 나누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가 자연스러운 소리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무한정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데이터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 기술 중에서 웨이브 파일도 있고 MP3 파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8비트 음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0부터 255 이미지 데이터도 0부터 255를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려는 게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림은 확실한데 그러면 소리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도록 그것이 바로 여기 파형과 관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목소리랑 B의 목소리랑 이렇게 진동하는 폭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성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문 분석 잠깐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넘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논란이 있으시기는 해요. 잠깐만요. 새로 공유를 해야 되겠죠? 배명진 교수라고 숭실대 약간 이제 사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이 기술만큼은 진짜거든요. 그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셨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최근의 과학 수사에선 목소리를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는 과학적 기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땐 1시간 뒤에 질문하지 마세요. 지영의 가족 앞으로 걸려온 범인의 목소리. 이 목소리를 분석해 정확한 물증으로 제시할 사람은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배명진 교수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는 목소리 분석으로 이미 수차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질문하지 마세요. 잘 데리고 있습니다. 흔적도 희미한 변성된 목소리로 어떻게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일까? 1시간 뒤에 그러나 배명진 교수는 사람이 제각각이듯 목소리도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전화하죠. 우리는 사람마다 목의 길이가 다르고 입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발성 습관이 다르면 공명 주파수라는 이런 주파수의 분포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마치 지문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성문이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님 잘 데리고 있습니다. 지문이나 유전자처럼 고유한 목소리. 따님 소리이기 잘 때문에 데리고 눈에 있습니다. 보이진 않는다. 질문하지 하지만 마세요. 목소리의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를 스펙트럼처럼 그림 형식으로 표시하면 따님 소리도 잘 지문처럼 데리고 눈으로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따님 성문 잘 분석이다. 데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학생들하고 앞에 부분을 나누면 되고요. 잠시만요. 이걸 끄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까 파동의 그래프, 파형 그래프를 봤는데 갑자기 성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결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데이터를 할 때도 굉장히 아이들이 이건 뭐고 그 과학 시간에 배운 건 뭐예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음성 분석기 기계에서 소리를 들여오는 것을 보면 청각적 소리를 시각적 그래프로 변환시키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석기를 통해서 소나그래프를 얻게 되는데요. 소리의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소나그래프가 바로 성문, 목소리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다른 점이요. 아까 파형 그래프랑은 다르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주파수로 나타내서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게 되고요. 소리가 나는 부분이 짙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캡처 화면에서 보시면 위에가 보통 과학 시간에 배우는 파형 그래프고 우리가 오디오를 틀면 나오게 되는 그래프가 되고요. 아래쪽은 이 파형 그래프를 동일하게 주파수, 얘는 시간대 진폭이라면 얘는 시간대 진동수로 변환을 했다. 물론 요 사이에 변환하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소나그래프를 갖다가 성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의 차이점을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잡음이 들어가거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해서 저장하면 소리가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요. 디지털 신호는 아무래도 숫자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맛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보안 위험 요소에 대비한 암호화도 쉽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음성 변조, 합성 등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컴퓨터를 다루기에 더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모든 걸 이제 뭉뚱그리는 좋은 이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로 음성인식 기능 사용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해 보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을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는지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이해하려면 우선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 기억하실까요? 소리의 3요소는 세기, 높낮이, 맵시입니다. 소리는 파동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음파라고 하죠. 소리의 3요소인 세기, 높낮이, 맵시를 파동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세기는 파동의 진폭, 높낮이는 진동수, 맵시는 파형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소리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진폭이 크다는 것이고 음이 높다는 것은 파동의 주파수가 높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단어를 같은 크기, 같은 음으로 말해도 다르게 들리는 것은 소리의 맵시, 파형이 달라서입니다. 우선 우리가 소리를 내게 되면 공기를 매줄로 소리가 전달되고 그 진동이 우리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달팽이관이 화학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면 뇌가 신호를 해석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컴퓨터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컴퓨터 또한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진동에 의해 발생한 전류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컴퓨터에 있어 우리의 몸의 귀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뚜껑을 열어보면 진동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동판은 코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리의 진동이 이 진동판을 움직이게 되고 진동판과 연결된 코일이 자석 주변을 움직이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미세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 미세한 전류의 흐름을 디지털 신호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는 소리를 듣게, 아니 기록하게 됩니다. 녹음기를 켜서 소리를 녹음해보면 소리의 파형이 생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파동을 디지털 신호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컴퓨터가 소리를 들었으니 그것으로 어떻게 말을 이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사용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기가 데이터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디오 파일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라고 발음한 오디오를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을 가진 디지털 신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라고 발음한 오디오 데이터가 라는 문자 기호로 쓰여진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나중에 누군가 라고 소리를 내면 인공지능이 그 오디오를 분석해서 이 소리는 라는 발음이라는 것을 알고 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각각의 소리의 파형에 대해 학습을 마치고 나면 이어진 음성의 파형을 분석해서 이 부분은
그 다음은 버, 그 다음은 지라고 소리를 분석해냅니다. 음절 단위로 소리가 분석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문장을 분석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소리들이 모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형식들로 분석한 후 문법, 문맥에 적합한 문장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죠. 어떤 문장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장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봤을 때 인공지능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과정은 우리 인간이 말과 글을 배우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걸까요? 현재 음성인식 기술의 인식률은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음성인식 기술이 학습한 데이터들은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또박또박 발음한 데이터 위주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평소에 우리는 아나운서처럼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인들의 오디오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음성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는 가전제품에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했는데 테스트에서는 잘 작동하다가 높은 분이 오셔서 테스트했을 때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사투리를 쓰신 것이죠. 표준어에 대해서는 인식률이 높았지만 억양이 다른 사투리에서는 인식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기업에서는 이후에 사투리도 잘 인식하는 음성인식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사람의 대화만 인식하는 기술, 특정 사람의 목소리, 맵시를 학습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도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파악해서 사람별로 음성을 따로 인식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로바 그 노트 같은 앱에 사용자를 5명, 뭐 3명 이렇게 설정을 하면 사용자마다 다르게 녹음 노트가 인공지능 구별해서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중간에 이제 보여주면서 하면은 학생들이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컴퓨터나 마이크와 같은 소리 센서를 통해서 음성 신호를 이제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할 거는 이 바로 전에 자연어 처리 전까지 음성 신호를 받아들이는 과정만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나중에 더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어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음성 인식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생성을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께도 여기 이제 주소를 한번 공유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 PAC라고 해서 Personal Audio Classifier라고 해가지고 음성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노코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USB 마이크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했는데 사실은 USB 마이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크롬북이나 디벗을 받았잖아요. 그냥 거기서도 되니까 학생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USB 마이크를 사용을 하시고 아닐 경우에는 그냥 디벗에 있는 그 마이크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목소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USB 마이크를 연결을 한다면 전원 버튼과 볼륨을 조절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2명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명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짝과 함께 하면 좋은 짝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목소리 데이터를 이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레이블을 또는 라벨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먼저 이름을 친 다음에 바로 엔터를 치면 라벨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개가 필요하니까 2개의 라벨을 생성을 합니다. 녹음을 진행을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보시면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성문 또는 그 소나그래프라고 얘기하는 이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문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그 결과를 갖다 산출물을 우리가 또 과정을 평가해야 되니까 산출물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소리 데이터 셋을요, 적어도 10개씩 사실은 더 많으면 좋은데요. 여기 지금 MIT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넘길 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10개씩만 정확도가 약간 다소 떨어지더라도 하는 게 중요해서 10개씩만 수집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레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즈가 나오는데요. 다 설정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기본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포크 정도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학습할 거야. 그다음에 트레인 모델을 눌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게 다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라서 이제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 다음 목소리를 녹음하고 다시 이제 시험 삼아서 자신의 목소리를 테스트하면 연두색으로 표시된 값이 인공지능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의 여기다 녹음을 하면 스펙트로그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나는 63% 정도 신뢰도로 정확도로 생각한다라고 확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이제 친구랑 해봤을 때 만족스럽다면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인공지능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를 어디다가 했는지 꼭 기억하고 이제 어디에 저장되는지 기기마다 살짝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명은 대부분 영어로 해야 한글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해야 나중에 코딩할 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PAC에서 목소리 분류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분류 플랫폼에 접속해 주시면 보이는 바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USB 마이크를 내 노트북에 연결하고 접근 허용해 주세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주십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제 목소리를 담을 레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라벨이 생성이 됩니다. 친구 목소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의 영문 약자를 써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목소리를 녹음하기 전에 자신의 레이블이 선택된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안녕. 자, 지금 이제 안녕.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지금 와이파이를 통해서 서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아이들도 당황하거든요. 안녕. 그래서 잠시 후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제 스펙트로그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버에서 이제 이미지를 받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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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표시가 뜨면 안타깝지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아이들하고 할 때 이렇게 조그만 표시가 있으면 이게 삭제가 안 되고 이게 불량 데이터거든요. 결측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삭제할 수 있어야지 될 텐데 참 불편하게도 얘를 다시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라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아예 지워주시고요. 다시 레이블을 생성해 주세요. 학생들과도 할 때도 이럴 경우에는 다시 레이블을 생성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OJE가 선택이 된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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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얀색이 나왔을 경우에도 X 표시를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얀색의 안녕. 경우에는 쉽게 그냥 지워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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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값을 보셔가지고 지금 잘 안 나온 것 같은 것은 지워주시고 제대로 나온 것만 남겨주시도록 합니다. 양질의 데이터만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
네,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먼저 만든 다음에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은 데이터를 찾아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개를 모았으니 이제 친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블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걸로. 네, 그럼 레코드. 안녕. 안녕. 네,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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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데이터들은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셔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우셔서 10개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트레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학습 횟수를 20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30번 정도로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 사항 그대로 세팅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 모델. 자, 그러면 서버에서 이제 모델을 생성하면서 로스 값이 줄어들고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엑스포트해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제 성문이 나오고요.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 이름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그래서 확신하는데 71.64%로 나라는 걸 확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친구의 목소리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 경우 보시면 이제 친구라고 그죠? 71.62%로 확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아주 잘 생성된 것 같으므로 엑스포트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내보내기를 하면요. 이렇게 모델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MDL 파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일을 나중에 앱 인벤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델 생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까지 생성을 하고요. 우리 티처블 머신에서 만들면 TM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만들면 MDL 모델 파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바꿔가지고요. 이제 코딩 플랫폼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채팅창에다가 코딩 플랫폼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융합교육 선생님들한테는 다소 익숙한 앱 인벤터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 플랫폼에 접속을 하시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목소리 인증 앱을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만들 앱은 내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말하면 앱 화면에 문이 열리고 들어가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판명이 되면 인증 실패가 뜨고 본인이 아닙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때 사용된 인공지능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목소리 분류 인공지능 모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이건 TTX죠. 그래서 그 음성 변환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코딩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면 인공지능 학습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선생님이 껍데기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짧은 시간 내에 전체 과정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제가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권한을 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내 프로젝트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얘도 서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한 2번 정도 시도를 하고 새로 고침도 해보면 올라가져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요, 이렇게 보기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화면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림도 넣고, 결과값도 넣고, 이제 화면 구성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 여기 이제 Personal Audio Classifier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학생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모델이 지금 안 들어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럼 이 모델을 올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올려야 되나? 내가 만든 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이 팔레트에다가 파일 올리기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했던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없음이 아니라 자기 올려진 이 MDL 파일이 여기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내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이게 학생들이 다 각각 자신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거를 만들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앱 이름을 바꿔보시고요.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다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마음대로 영어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예 코딩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코딩을 갖다가 코딩 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블록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 화면에서 이러한 이제 선생님이 미리 올려놓은 이제 껍데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고쳐야지 내 거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내가 만든 AI 모델이 무엇을 어떤 자료값을 우리한테 보내주는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으로 여러 개의 값을 보내준다. 이렇게 학생들 아직 배열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여러 개의 값을 보내준다. 리스트도 보내준다. 뭐 문자열로 보내준다.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보내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내온 값에 자신의 이름이 1등으로 들어있으면 인증을 성공하는 코드가 실행돼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거하고 본인 거하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한 다음에 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보다가 이제 여기 자기의 이름, 모델 이름하고 선생님 모델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 레이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같이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코드를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레이블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 여기서 분류의 결과를 받으면 텍스트 값으로 넣어준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을 때 보여주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 값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들어있는 게 나라면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인증 성공이라고 텍스트는 띄우고 그 다음에 그림 중에서 확실히 도어가 열리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성 변환 기술을 이용해서 본인입니다. 들어가세요를 메시지를 보내게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라면 이제 반대를 보여주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읽어주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휴대폰에는요. 컴패니언 앱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MIT 그다음에 컴패니언 앱을 선택을 해서 자기 스마트폰인데 안드로이드 계열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앱 만드는 건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됩니다. 호환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인공지능 앱은 안드로이드 폰 아니면 아이패드에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이나 갤럭시 탭을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PK 파일이 실행 파일이잖아요. 휴대폰에서는. 그래서 이제 최종 APK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빌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APK 파일 다운로드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내 휴대폰으로 유선으로 옮기는 방법, USB에 담아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앱을 깔고 나서 이제 내 앱을 깔고 나서 실행을 딱 시켜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이제 레코딩이 되는 동안 내가 안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잠시 기다리면 여기 보시면 위에 값을 제가 레이블을 일부러 넣어둔 게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 값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판별 값이 여기 보시면 이제 93%다. 그 첫 번째다. 이렇게 첫 번째 값이 나오면 당연히 인증 성공이 떠야 되나. 그래서 위아래를 맞는지 한번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걸 없애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는 제 휴대폰 화면인데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동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려나? 자, 그래서 AI 보이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곰팡이군요. 첫 번째 건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버튼을 제가 누르고요. 안녕. 잠시 기다리면은 네, 여기 보시면 OJE 첫 번째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화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네, 여기 보시면 인증 실패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줄여놔서 소리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 끝나서 이제 말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질문을 받고요.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거 학생들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PAC 플랫폼 소개해서 실제로 데이터 학습해서 하는데 아이들과 하다 보면은 한 번에 끝나는 법이 없어서 두세 번 정도 하니까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앱 인벤터에 이제 아이들은 그 전 시간에 앱 인벤터 기초 과정을 다 공부한 상태예요. 그래서 헬로우 앱 정도는 만든 상태에서 이제 코딩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앱을 본인 거를 갖다가 제작을 하고 이 APK 파일이랑 MDM 파일을 이제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던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패들렛이나 QGM 보드에다가 올리도록 그래서 성문 파일, 그 다음에 MDL 파일, 그 다음에 APK 파일을 올리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들이 목소리 녹음할 때 옆에 있는 소리 같이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소리 데이터 할 때 제일 고민이 그거에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봤는데 교실의 양쪽 2조 정도는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조 정도는 이제 주변 소리 잡음이 들어가더라도 본인하고 기기하고의 이제 그 거리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잡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특히 제가 USB 그 마이크를 이용한 이유가 얘가 약간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이 USB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 주변 잡음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2조가 아니라 한 3조 정도 해도 이제 아주 정확한 모델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냥 연습할 수 있을 정도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면 그 조를 나눠서 하는 게 모둠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3묶음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애들 하는 거 보면 주변 소음이 있어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음을 놓고 그냥 자유롭게 해봐라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제 처음 할 때는 아무래도 진행을 위해서는 한 3묶음 정도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저희가
7모듬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잡아서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아. 너무 쉬우신가 봅니다. 아유, 우리 그 오정 선생님이 저희 연구에 벌써 한 1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같은 6월 달이었어요. 지금보다 좀 빠르지만 처음 이 수업 사례 나눔 생기고 나서 첫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신 분이셔요. 그리고 오늘까지면 4번이죠, 4번. 네. 네, 4번이나 저희 연구에 이렇게 수업사례 나눔해 주셨고 많은 기회를 이제 돌이켜 보니까 왠지 이제 우리 오정 선생님의 수업사례 나눔은 이제 못 들을 것 같아서 생각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돌이켜 봤더니 우리 오정 선생님께서 우리 연구에 오셔서 참 많은 사실 그 첫 번째 수업사례 나눔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되게 큰일을 해주셨잖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게 잘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얼떨결에. 이렇게 우리가 유지해 오고 있고 또 간간히 제가 부탁드리면 매번 이렇게 흔쾌히 후락해 주셔서 벌써 4번째 이렇게 수업사례 나눔을 해주시면서 아마도 마지막 수업사례 나눔이 될 것 같아 많이 서운하면서 오늘 그 또 오늘 수업 또 이렇게 내용 말고 네? 다른 질문인데 수업 내용 말고 다른 질문인데 왜 못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좋은데 장학사님으로 이번에 2차 합격을 금요일날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연구 활동도 이렇게 아, 하시고 또 축하드립니다. 특히 AI 융합 바빠지시겠네요. AI 융합 쪽으로 가셔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이 오정원 선생님 덕분에 밝아질 거라고 저희가 같이 축하 좀 많이 해주셔요. 저희 연구에도 영광이고 너무나 그러면서 선생님도 되게 우리 연구에도 기여를 많이 해주셨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이러면서 정말로 선생님 마지막 소감이 될 것 같아서 아니, 그 회장님 왜 마지막 소감이라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장학사님 나가면 수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업사에 나는 뭐 언제든지 오면 저희는 환영인데 얼마나 바빠지시고 수업사에 나눔이 없겠구나.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오정 선생님 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에 왜냐면 오정 선생님이 4번이나 해주시고 원래 계속 부탁드리고 계속 자주 보고 싶은데 마지막에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수업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 생각이시고 이 오정원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장학사 장학관이 돼도 수업을 하고 싶어서 또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좋죠. 그럼 좋죠. 요즘에 그럼 언제든지 교감 좋죠.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 수업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막 옛날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따라오고 이랬던 추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많이 뭐 한 15시간 이렇게 수업은 아니고 결제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전 장학사님이 또 교육정책 이렇게 가서 하시다가 또 오셔서 그 방향 또 수업 사례 해주셔도 돼요. 막지 마세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꺼리가 있으면 또 많아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네 그럴게요. 그럼요. 또 한 10월 달쯤에 오셔서 막상 장학사 가보니까 이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과학교사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전공의는 없어.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이거든요. 아시죠? 네. 군대에서도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장군이 되면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자기가 뭐 보병이니 포병이었니 뭐 이게 없어져요. 병과가 없어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장성으로 쭉 나가거든요. 그처럼 장학사도 이제 뭐 과학교사, 국어교사 이제 이거는 끝났고 이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달쯤에 또 강의하러 오세요. 네. 그리고 되게 제가 하다 보면 선생님들 지금 지원을 할 때도 융합교육 저희 연구에 내용과 이런 것들이 방향성 같은 것들을 잡을 때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런 실제적인 면들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제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난다면 이제,
이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럼 수업은 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저는 또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니면 이제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연구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냥 고민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또 연구회에서 정말로 실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요. 우리 네. 연구회 선생님들도 쑥쑥쑥 키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아직 있으면 같이 크고. 이렇게 좀 많이 해주셔서 네, 우리 네. 연구회 같이 선생님들 많이 고민하도록 키워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는 경기기계공고에 이제 성원경 선생님이 또 수업사를 나눔을 저번에 한번 해주시고 학기 말에 하고 난 다음에 결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준비하고 계세요. 7월을 열어주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정원 선생님 오늘 수업사를 나눔하신 소감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진짜 그 마음의 고향 같은 이제 융합교육 연구회예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교육 방향을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을 때도 선생님들 수업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그 수업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게다가 저희가 장점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선생님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양하게 제 과 안에서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과목을 어떻게 융합시킬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저보다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대가나 어떤 강의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그런 생각들과 수업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처음에 저 시작했을 때 하고 점점 선생님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실력들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모였다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많은 내용을 했어야 됐는데 좀 너무 일찍 끝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에요. 선생님들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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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공지능 선도 교사로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다다음 주에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더 저희 회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강민서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에게 따뜻한 피드백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항상 이렇게 줌을 지켜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 서로 공유도 되면서 힘도 얻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수업사례 나눔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는다고 선생님들이 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어떤 거라도 신청하셔가지고 수업사례 나눔 해주시면 그 누구에게 한 명일지라도 다 도움이 되니까 정말로 좀 많이 신청해서 나눔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나누면 우리 오전 선생님이 큰 복 받으셨잖아요. 이러면서 맞습니다. 항상 영업합니다. 처음 열어줘서 이렇게 큰 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눠만 주시면 좋은 일 많이 생기십니다. 선생님들 많이 신청해 주셔요. 그럼 오늘도 모두 꿀잠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오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